하고 좀 잘 보이나요? 화면 공유된 거? 네, 잘 보입니다. 예. 이 굉장히 생소한 단어를 오늘 주민문학에 띄웠는데 다들 네이버 한번 물어보셨겠죠? 이제 네이버에 물어보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서 한 1분 전이네요. 이제 7시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새해 들어서 여러분들 두 번째로 만나는 것 같습니다. 벌써 2022년도 벌써 열흘이나 지나가고 있네요. 뭐 아직 355일이 남았지만 이 지나간 열흘이 좀 아쉽게 느껴지는 벌써 10일이나 됐습니다. 오늘 그 주민문학 주제는 이제 아타튀르크라고 터키의 초대 대통령 이름입니다. 그다음에 이 이름은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터키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터키 국민들이 이 아타튀르크 대통령이 죽고 나서 터키의 아버지다라는 칭호를 이분에게 이제 붙여줬기 때문에 지금 아타튀르크 이제 부르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을 오늘 그 주민문학의 주제로 삼은 이유는 한 사람의 리더가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분을 꺼냈는데 81년도부터 38년 동안까지 산 터키의 초대 대통령입니다. 이름은 무스타파 케말이라는 이름인데 나중에 죽고 나서 터키 아버지다라는 뜻의 아타튀르크라는 단어를 국민들이 헌정을 해서 지금 이제 그렇게 불리고 있고요. 이 터키라는 나라, 이 터키의 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역사를 알아야 될 텐데, 이걸 아나톨리아 반도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유럽과 경계에 있는. 그래서 뭐 기원전 뭐 2000년 전에는 수메르 문화, 우리가 익히 이제 역사에서 세계사에서 배웠던 이름들이 여기에 차지했던 민족들이에요. 수메르, 뭐 아시리아, 뭐 최초의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던 히타이트족, 뭐 아르메니아, 그다음에 그 유명한 로마 제국, 그다음에 이제 비잔틴 제국. 이게 이제 기독교 문화권이 여기 차지하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이슬람권이 차지를 합니다. 셀주크 투르크라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스만 제국이 차지를 했었는데 오스만 제국의 그 영토예요. 최대 영토. 그렇죠? 뭐 동쪽으로는 북아프리카의 그 알제리로부터, 아니 서쪽으로는 알제리로부터 리비아, 이집트, 뭐 아라비아, 그다음에 보스니아, 루마니아, 이 땅이, 이 넓은 땅이 다 오스만 제국 거였었어요. 근데 이 오스만 제국이 이제 그 투르크족이 차지하면서 그 이제 이슬람 문화권으로 형성되는데, 그래서 십자군 전쟁도 거치게 되고 그런 역사의 현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터키 사람들은 자기네 민족이 돌궐족에서 뿌리가 있다고 교육을 해요. 그래서 터키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보면 굉장히 친하게 생각하고 피를 나눈 형제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돌궐족하고 고구려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나라거든요. 같이 연대를 해서 중국에 있었던 역대 왕조들하고 전쟁을 했었던 민족이 돌궐족, 고구려족입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어려서부터 역사책을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고구려의 후손들 대한민국은 우리하고 피를 나눈 형제다라는 생각을 역사책에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친근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25 때도 이제 참전을 했는데 뭐 꼭 이런 역사 교육에 의한 피를 나는 형제라는 뜻으로 참전한 건 아니지만 그 세기를 넘어서서
한 2500년의 세기를 넘어서서 다시 돌고래가 고구려가 힘을 합했듯이 터키가 한국 힘을 합해서 전쟁을 이뤘던 아이러니카라는 전쟁이 또 유니피어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터키 유행 6.25 참전 용사 중에 한 명이 한 말이에요. 지금 한국의 전쟁이 나도 나는 또 주저없이 참전할 것이다. 굉장히 가슴을 울리는 진짜 피를 나는 형제 같은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발언입니다. 그래서 이 6.25 참전용사 가족을 초대를 해서 이렇게 한국 여행을 시키는 행사도 이제 보답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고요. 다시 이제 그 아나톨리아 반도로 들어가면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 오스만 제국이 땅도 쪼그라들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 1차 세계대전은 왜 일어났느냐면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울 때는 뭐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사라예보 청년에 의해서 그 암살 당하면서 이 전쟁이 일어났다고 이제 배웠는데 그거는 그냥 그 하나의 세계 대전을 촉발시킨 작은 사건에 불과하고 사실 1차 대전이 왜 일어났냐면 이제 영국, 프랑스, 미 유럽 땅이 산업혁명으로 굉장히 물자가 풍부해졌어요. 그래서 생산은 넘쳐나는데 소비 시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때 식민지들, 영일강이 식민지를 개발을 했거든요. 뭐 식민지를 개발한 이유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비 시장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산업화로 많은 물량이 일어나는데 소비가 늘어나지 않으니까 답답함을 느끼고 있을 때 식민지를 많이 개발을 해서 식민지를 갖고 있었던 나라들, 영국, 프랑스, 포르투갈, 뭐 러시아 이런 나라들. 근데 이제 독일은 후발주자예요. 산업혁명의 마지막 그 바람을 탄 후발주자면서 독일도 역시 이제 생산량이 많아져서 소비 시장이 필요한데 이미 다 차지해버린 거예요. 영국, 프랑스, 포르투갈, 러시아가. 그래서 이 독일은 이 영국, 프랑스, 포르투갈, 러시아의 식민지에서 끊임없이 시도를 합니다. 그 나라를 다시 자기네 식민지를 만들려는 끊임없는 시도를 해요.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막 식민지에서. 그러다 보니까 독일하고 영국, 프랑스, 러시아, 포르투갈하고 굉장히 긴장이 팽배해져요. 그래서 이 긴장감이 팽배해졌는데 안 그래도 전쟁이 일어날 판이었는데 독일하고 같은 나라나 마찬가지인 오스트리아 황제가 사라예보에서 세르비아,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쪽의 편을 들은 세르비아의 청년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촉발이 돼서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 1차 세계대전에 오스만 제국도 이 독일 편에 서서 이제 연합군하고 싸우게 되거든요. 왜 오스만 제국은 독일 편이 됐느냐면 러시아가 영국, 프랑스 편이에요. 근데 러시아하고 오스만 제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특히 오스만의 땅이었던 이집트를 이때 막 독립을 하게 되는데 러시아가 뒤에서 뒷 배경을 해줬기 때문에 조장을 했기 때문에 이집트가 독립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하고 러시아도 전쟁 촉발 직전이었던 상태.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전 세계가 패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오스만 제국의 이제 이 1차 세계대전에서 여러 가지 전투가 있는데 전쟁사에서 가장 닮아갈 만한 전쟁이 이 1차 세계대전에 일어납니다. 이게 이 터키 땅, 갈리폴리라는 땅에서 일어나는데 갈리폴리 전투라 그래요. 영국이 수많은 연합군하고 오스만 제국, 그러니까 터키의 전신인 오스만 제국하고 싸운 전투예요. 1차 세계대전은 결국은 영국하고 오스만 제국이 패전을 하지만 갈리폴리 전투는 혁혁한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사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전투로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오스만 제국의 작은 한 나라가 연합군의 그 상륙 작전을 완벽하게 괴멸시킨 전투거든요. 근데 이 갈리폴리 전투에서 오스만 제국, 터키의 전신인 오스만 제국의 그 지휘자들이 리더가 누구였었냐면 우리가 오늘 배우는 무스타파 케말,
오타 그 초대 대통령의 이름입니다. 이때부터 이 오스만 제국 터키 전신 터키 국민들에게 이 무스타파 케말이라는 사람의 영웅으로 이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큰 전쟁에서 이겼지만 1차 세계대전은 패전을 합니다. 독일과 오스만 제국이. 그래서 이 패전되면서 세계가 이제 재편되는데 독일이 이제 그 주축이 됐었거든요. 전쟁을 일으킨. 그래서 이 패전국 독일에게 전쟁 보상을 하라고 이제 그 연합군에서 이제 협정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책에서 배우는 많은 협정이 뭐 파리 협정 뭐 이런 협정에서 나온 조약인데 일단 독일은 전쟁을 일으킨 죄로 배상금을 물어라. 지금 한국 돈으로 하면 약 300조 원이에요. 이게 뉴스에 하면 지난 10여 년 전에 이 배상금을 겨우 갚았다 그러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독일 배상금이었었고, 그다음에 이 독일이 또 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그래서 공군, 그다음에 독일 잠수함에서 연합군이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잠수함, 그다음 군인이 있으면 또 전쟁을 일으키니까 징집제를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항으로 패전국 독일에 대해서 굉장히 옥죄이는 그런 정책을 씁니다. 연합군이. 그래서 이게 독일 국민들이 이런 굴욕적인 상태에서 지냈기 때문에 그 히틀러가 주도하는 나치당에 호일익이 돼서 결국은 또 2차 대전은 일어나는 전과자가 또 전과를 일으킨다는 것처럼 독일이 또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그런 빈미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스만 제국은 패전국으로서 또 어떤 보상을 희생을 치르게 되냐면 그 넓었던 영토를 다 뺏기고 이 아나톨리아 반도 본토조차도 여러 나라로 쪼개져요. 연합국에 참여했던 뭐 그리스, 프랑스, 영국에 의해서 이렇게 갈갈이 찢어져요. 국민은 사분오열되고 국가 자체가 없어질 판이 되버린 거예요. 오스만 제국 자체가 없어질 판이 된 거예요. 근데 이때 나타난 사람이 뭐 이때 1차 대전 큰 전쟁을 이기면서 이미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른 이 케말이 임시정부를 수립을 합니다. 임시정부 수립을 해서 이 국민적으로 막 분열돼 있으니까 사실 터키 땅은 지금 돌궐족의 후손이다라고 가르치고는 있지만 유럽과 맞닿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랍권과 맞닿은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종이 교배가 됐던 혼혈족이 굉장히 많은 땅이에요. 근데 이 아타티르크라는 이 임시정부 수립한 초대 대통령이 국민을 통합합니다. 어떻게 통합하냐면 터키어를 쓰고 터키 문화로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 터키 민족이다. 사실은 이 아타티르크조차도 터키 민족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푸른 눈을 갖고 있어요. 노란 머리에다가. 그러니까 유럽 피가 섞인 혼혈족이에요. 근데 이렇게 국민들이 막 사분오열되고 오스만 제국 나라 자체가 없어질 판이니까 통합을 하기 위해서 정립을 한 겁니다. 터키어를 쓰고 터키 문화로 살아가는 사람 모두가 터키 민족이다. 그러면서 역사책에서 이제 돌궐을 가리키기 시작해요. 돌궐족이 우리의 뿌리다. 이건 사실이에요. 동방의 돌궐족이 유럽으로 진출하면서 결국 이 아나톨리아 반도에 정착을 해서 셀주크 투르크, 오스만 제국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터키 민족들은 혼혈족인 거예요. 근데 국민 통합을 위해서 역사책을 이렇게 정립을 했고, 그래서 다행히 돌궐족의 후손 고구려하고 굉장히 친했던 민족이다 그래서 터키 모든 사람들은 자기네 국사책을 배우면서 대한민국은 피를 나누는 형제 국가다라고 자연스럽게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케말이라는 사람이 임시정부를 수립을 하고 이 짧은 기간에 터키를 재정립을 하는데
어떻게 정립을 하느냐면 일단 이 오스만 제국은 아랍 문자를 쓰고 있었어요. 자기네 언어하고는 다른 아랍 문자를 쓰고 있어요. 이건 마치 세종대왕이 중국과 다른데 발음이 우리가 다른데 중국 문자를 쓴다. 그래서 많은 백성이 굉장히 문맹률이 높다 그래서 한글을 만들었듯이 굉장히 간편한 라틴 아메리카 알파벳을 도입을 해서 터키만의 문자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국민 문맹률을 굉장히 낮추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성에게 평등권을 보장을 해요. 굉장히 이슬람권 문화에서는 획기적인 문화입니다. 그다음에 이슬람 그 종교에 의한 모든 신권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는 종교법을 폐지를 해요. 그리고 왕권제를 없앱니다. 왕권제를 없애고 이때부터 이제 오스만 제국은 없어지고 터키다라는 나라 이름이 생긴 겁니다. 그다음에 이슬람 모든 국가들이 갖고 있는 일부 다처제 이걸 강제적으로 없애요. 그다음에 이슬람 복장도 폐지를 해요. 히잡을 금지를 시켜요. 그래서 이걸 세속주의라 그러는데 이슬람 문화권에서 이제 이걸 세속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이슬람권에서 가장 민주화된 나라예요. 그래서 이슬람과 정치와 종교, 정치와 경제를 분리한 이 세속주의를 케말린즘이라고 합니다. 이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의 성을 따서 케말리즘이라고 해요. 가장 민주화된 나라예요, 터키는. 그래서 OECD에 벌써 61년도 가입이 된 나라고요. 뭐 대한민국은 한참 뒤 96년도에 가입이 됐죠. OECD 38개 선진국 대열에 이미 들어가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슬람권에서 이렇게 선진국에 들어갈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은 서구 민주화를 받아들였고 이슬람권이 갖고 있는 그 종교 신권 정치를 배제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터키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리더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민족의 그 미래가 결정되듯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터키 근대사 아말테르크를 공부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싶은 건데, 이 아타티르크의 묘는 이 앙카라 모든 앙카라 시내가 보이는 우뚝 솟은 그 언덕에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웅장합니다. 마치 진시황을 방불케 하는. 왜냐하면 터키 역사, 오스만 제국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영웅이기도 하고, 터키 문자를 만든 영웅이기도 하고, 마치 우리가 세종대왕을 존경하듯이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듯이 이 아말테르크는 대한민국 사람에게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그 두 명의 몫을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묘도 굉장히 크게 만들고 전 국민이 이 터키 아버지 아타튀르크의 묘소에 참배하는. 그래서 외국 귀빈이 터키에 도착하면 이 아타튀르크 영묘부터 참배하는 것이 외교의 순서입니다. 모든 터키 민족이 존경하는 사람이고, 이 터키 땅은 많은 민족들이 차지했던 땅이지만 지금은 이제 뭐 돌골족의 후손 티르크족이 차지하고 있지만 세계사의 박물관입니다. 굉장히 보기 드문. 그래서 터키는 각 지역에 박물관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 유물이 많아서 그냥 박물관 앞에 방치된 유물이 널려 있을 정도라고 표현될 정도로 세계사 박물관인 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트로이 목마, 트로이 전쟁을 했던 땅도 이 땅이에요. 아폴론 신전도 이 땅에 있고요. 인류 최초의 집단 주거지 차탈휘크라는 주거지도 여기에 있고,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전에 기독교를 억압했을 때 지하 교회에서 예배 보던 곳도 이 카파도키아라는 도시도 터키 땅에 있어요.
최초의 철기 문화 유적을 갖고 있는 히타이트 유적도 여기에 있고,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탄생지가 터키 땅에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발견된 곳도 터키 아라라산이라는 터키 땅입니다. 이 이스탄불의 수도는 아니에요. 가장 큰 도시죠. 경제 도시죠. 2019년도에 런던 팀메이트 여행 때 이스탄불을 거쳐서 제가 런던을 가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그 꿈을 못 이뤘는데, 이 사진으로만 봐도 가슴이 벅찬 이 이스탄불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의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한번 이 터키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지금은 터키의 대통령이 에르도안이라는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 에르도안이라는 대통령이 약간 터키를 어둠 속으로 몰고 가는 리더 같아요. 그래서 어떤 리더를 우리가 뽑느냐에 따라서, 어떤 리더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국군, 미래가 굉장히 갈린다라는 것을 또 한 번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 에르도안이라는 대통령은 물론 이제 이 아타티르크 영묘에서 참배하면서 모든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진인데, 이슬람 국가를 회귀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요. 지금 뭐 리더가 폭락을 해서 뭐 부동산을 비롯한 이런 그 여러 가지 재정이 6분의 1로 토막이 나버렸다 그래. 지금 현재 이게 최근에 이제 터키의 현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르도안이라는 대통령이 경제조차도 이슬람 신앙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권 정치를 다시 회귀하려고 그래요. 본인이 그 아타테르크가 없앤 오스만 제국의 술탄, 마치 자기가 술탄, 왕 노릇을 하려고 지금 장기 집권을 하려고 잘못된 리더십을 지금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같은 터키 땅에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그래서 이 에르도안이라는 대통령은 자기 부인에게도 그 없어졌던 히잡을 씌우는 거예요. 모든 국민들에게 지금 히잡을 씌우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이슬람 국가로 회귀할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군인들도 과거 이슬람 세력대 국장으로 해서 이 터키라는 나라를 지금 역사를 거꾸려서 지금 본인의 야욕을 위해서, 본인이 장기 집권 술탄이 되겠다는 야욕 때문에 지금 터키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똑같은 나라의 땅인데 어떤 리더가 리딩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천차만별이라는 것, 천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또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뉴스킨을 하면서 뉴스킨이 갖고 있는 캐치프레이즈, 가장 아름다운 나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나가 어떤 포커스를 갖느냐에 제가 이제 주민문학의 결론을 항상 여기서 도출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오늘의 가장 아름다운 나는 가족의 리더라는 자부심.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듯이 우리 가족의 미래는 바로 나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가족의 리더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아마 이 뉴스킨 비즈니스도 새롭게 보일 것이고, 오늘 하루 여러 가지 결정을 우리가 할 텐데, 하다못해 작게는 점심을 뭐를 먹을 거냐부터 크게는 어떤 사람에게 나의 영향을 발휘할 것이냐라는 그 결정부터 수많은 결정을 오늘도 하게 될 텐데, 나는 우리 가족의 리더다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그 결정을 임한다면 아마 우리의 삶, 우리의 뉴스킨 비즈니스는 아마 폭발적인 그런 찬란한 문화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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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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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선생님. 되세요.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